안녕하세요. 오늘도 모든 소란을 잠재우고 당신의 기분을 편안하게 만들어줄 다정한 목소리 이나읍입니다. 제 낭독 영상은 대부분 배경음악이 있는 버전과 없는 버전 두 가지를 같이 올리고 있으니 원하시는 버전으로 골라서 들어주세요. 우리는 모두 하루하루를 살아가며 상처를 주고받고 기대하고 실망하며 애쓰고 외로워집니다. 때로는 가장 가까운 사람에게 가장 차가운 말로 상처를 주고 또 가장 따뜻한 마음을 숨긴 채 거리감을 만들어버리기도 하죠. 왜 친한 사이일수록 말투는 무뎌지고 마음은 날카로워지는 걸까? 이 질문은 우리 모두의 이야기일지도 모릅니다. 다정한 사람이 이긴다는 그 질문에 아주 조용하고 단단한 목소리로 대답하는 책입니다. 다정함은 단순히 예쁜 말이나 감정의 표현이 아닙니다. 상대를 이해하고 존중하려는 마음에서 비롯된 깊은 태도이자 삶의 방식. 이 책은 말합니다. 다정함은 노력의 결과이고 관계는 우연이 아닌 선택의 산물이라고. 갈등을 피하지 않고 고통을 회피하지 않고 그 안을 다정하게 통과해온 작가의 이야기 속에는 우리가 미처 말하지 못했던 후회와 놓치고 싶지 않은 마음들이 담겨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다정함은 결국 나를 지키는 힘이라고 말합니다. 무례한 말보다 조용한 배려가, 냉소적인 침묵보다 진심 어린 말 한마디가 어쩌면 더 큰 용기일지도 모른다는 걸 이 책은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결국 우리의 좋은 삶은 좋은 하루의 반복에서 시작된다. 그리고 그 하루를 만드는 건 다정함이다. 지금 이 순간 조금은 지치고 마음이 메말라 있다고 느낀다면 이 책을 통해 따뜻한 마음의 온도를 다시 기억해 보세요. 여러분의 하루에 다정함이라는 작은 불빛이 켜지길 바라며 이혜인 작가의 다정한 사람이 이긴다. 지금부터 함께 읽어드립니다. 내가 좋아하는 사람. 창업 10년 차 내가 이룬 것 중 가장 큰 수확은 나와 어울리는 사람을 분별할 수 있게 되었다는 점이다. 브랜드가 성장하고 숫자가 쌓이고 수익이 늘어나는 것도 물론 중요했다. 하지만 결국 회사를 성장시킨 것도 나를 성장시킨 것도 사람이었다. 수많은 사람을 만나고 함께 일하고 떠나보내고 때로는 배신을 겪으면서 나는 분명한 패턴 하나를 발견했다. 어딜 가나 불만을 크게 말하는 사람이 있고 그 와중에도 조용히 자기 할 일을 해내는 사람이 있다. 상황이 혼란스러울수록 자신의 감정에 휘둘리는 사람과 그 상황을 기회로 바꾸는 사람은 분명히 구분된다. 전자는 항상 피해자이길 원하고 후자는 결국 자신을 인생의 주인공으로 만들어간다. 이 패턴은 업무에서도 친구 관계에서도 비즈니스 관계에서도 아주 사적인 사랑 관계에서도 반복되었다. 그래서 나는 어느 순간부터 내가 좋아하는 그 사람이라면 이 상황에서 어떻게 행동할까? 라고 스스로에게 질문하게 되었다. 그 질문은 나의 감정을 다듬고 시야를 넓혀주었다.
많은 사람들이 선택한 자리에서조차 불만을 늘어놓느라 자신의 가능성과 시간을 낭비한다. 비싼 돈을 내고 배움을 찾으러 온 자리에서 자기 손으로 지원에 들어간 회사에서 왜 그렇게 쉽게 불평을 뱉어내는 걸까? 로마의 스토아 철학자인 에픽테토스는 이렇게 말한다. 인간에게는 어떤 일이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그 일이 일어났을 때 어떻게 반응하는지가 중요하다. 불만을 삶의 중심에 두는 사람은 늘 내가 얼마나 억울한지를 이야기한다. 반면 내가 좋아하는 사람은 다르다. 상황을 바꾸지는 못하더라도 자기 자신을 단단히 세울 줄 아는 사람이다. 그들은 자기가 어떤 선택을 해야 하는지 알고 스스로를 돌아볼 수 있는 사람이다. 내가 속한 학교, 모임, 회사가 다니기 싫다고 말하기 전에 그 자리에서 내가 얻고 있는 것과 얻을 수 있는 것을 먼저 생각해야 한다. 상황을 통제할 수는 없지만 나 자신만큼은 통제할 수 있어야 한다. 잘 되든 잘 되지 않든 모든 차이는 결국 시선의 방향에서 시작된다. 잃은 것을 셀 것인가, 얻은 것을 바라볼 것인가. 내가 좋아하는 사람은 결국 그런 사람이다. 자신을 주인공으로 만들어가는 사람. 그리고 나는 오늘도 그런 사람이 되고자 한다. 사람을 사랑하는 법. 누구보다 나를 위하고 나를 위로하고 싶을 때 사용하는 방법이 있다. 바로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다. 사람을 사랑하는 법은 생각보다 어렵지 않다. 그 방법은 의외로 단순하다. 마음을 선명하게 들여다보는 것. 그렇게만 해도 우리는 겉으로 드러난 모습만으로 사람을 판단하지 않게 된다. 그러면 어느 순간 상대가 애잔하게 느껴지는 순간들이 찾아온다. 그 사람도 나처럼 고군분투하는 존재임을 알아차리는 순간, 내 말투는 조금 더 다정해진다. 타인에게 따뜻한 말을 건넬 줄 아는 내가 되기 시작한다. 그리고 그 변화는 언제나 나를 아끼는 마음에서 시작됐다. 이런 방법을 나는 오랜 시행착오 끝에 깨달았다. 나를 아끼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아이러니하게도 타인을 무조건 사랑하는 것이었다. 의심보다 신뢰, 불평보다 이해, 비교보다 존중을 선택했을 때 내 마음이 편안해졌다. 누군가의 단점을 곱씹는 불필요한 시간을 지워내고 질투와 미움에 에너지를 쏟지 않는 것. 이 모든 실천은 결국 타인을 위한 일이 아니라 나를 위한 일이었다. 이 방법을 알게 된 것은 내가 누군가를 미워하고 있는 내 모습을 정면으로 마주했을 때였다. 그 사람 때문인 줄 알았던 감정은 사실 나 자신이 만든 혼란이었다. 그 사람에 대한 생각이 내 하루를 잡아먹고 있다는 것을 인식한 순간 이 감정에서 벗어나야 할 이유가 분명해졌다. 사랑은 에너지를 준다. 미움은 에너지를 앗아간다. 누군가를 좋아하고 넘어서 사랑하게 되면 내 안에
엔돌핀이 생긴다. 그 사람과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아도 내가 그 사람을 예쁘게 바라보는 것만으로 내 마음이 단단해지고 따뜻해진다. 이건 아주 사적인 감정의 평화다. 반면 질투와 원망의 감정은 항상 칼끝이 타인이 아닌 나를 향하게 만든다. 좋은 기운마저 무너뜨리고 감정의 소용돌이에 스스로를 내던지게 한다. 나는 질투가 올라올 때 이렇게 생각한다. 세상에 이렇게 다양한 인생이 존재하는데 내가 원하는 삶의 모습이 이렇게 가까이에 있다는 건 오히려 기쁜 일이지. 그 사람이 먼저 시행착오를 겪어준 덕분에 나는 더 빠른 길을 볼 수 있다고 느끼면 질투는 원동력으로 바뀐다. 그 사람을 축복하는 일이 곧 나의 에너지를 지키는 일이 된다. 이 모든 선택의 중심에는 내 시간을 아끼는 마음이 있다. 나의 하루가 나의 감정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아는 사람은 쓸모없는 미움에 시간을 내어주지 않는다. 물론 이 마음을 다스리기까지는 수많은 노력과 연습이 필요하다. 하지만 결국 우리는 모두 찰나를 살아가는 사람들이다. 타인의 찰나에 나의 인생을 비교하며 나의 소중한 찰나의 순간을 놓치지 않기로 한다. 그리고 나는 절대 잊지 않는다. 타인을 미워하지 않기로 결심하면 내 마음에 평화가 찾아온다는 사실. 이건 타인을 위한 마음이 아니라 오롯이 나를 위한 약속이다. 어른스러운 어른. 새로운 사람을 만나고 대화를 나누다 보면 가끔 울컥할 만큼 멋지다고 느끼는 사람들을 만나게 된다. 그 사람의 말투, 태도, 분위기, 그리고 무엇보다 마음을 대하는 방식에서 나는 자주 어른이란 무엇인가를 생각하게 된다. 내가 생각하는 진짜 어른은 항상 하나의 공통점이 있다. 그들은 모두 아이 같은 어른이라는 점이다. 그들의 마음에는 순수함이 살아있다. 남을 경계하지 않고 사람을 왜곡 없이 바라본다. 누군가를 처음 만났을 때도 경직된 눈빛 대신 반짝이는 호기심으로 바라보고 그 사람 안에 좋은 점을 먼저 찾아내려고 한다. 아이 같은 어른은 유쾌하다. 상황이 복잡하고 어려워도 웃음을 잃지 않으며 지나치게 심각해지지 않고 마음을 가볍게 풀 줄 아는 지혜를 지니고 있다. 그들의 말에는 무게가 있지만 그 무게가 타인을 짓누르지 않는다. 오히려 그 무게 덕분에 듣는 이의 마음이 편안해진다. 진짜 어른은 지식으로만 무장한 사람이 아니라 마음을 다루는 법을 아는 사람이다. 어린아이처럼 세상을 투명하게 바라보되 어른처럼 책임지고 실천할 줄 아는 사람. 그런 어른을 마주할 때마다 나는 감동한다. 말 한마디, 눈빛 하나, 행동의 디테일 속에서 그 사람이 걸어온 시간과 선택의 무게가 느껴지기 때문이다. 그들은 자신이 어른답게 보여야 한다는 부담보다 진심을 전해야 한다는 마음으로 타인을 대한다. 그 모습을 보며 나는 생각한다. 어른이 된다는 것은 감정을 숨기고 강해지는 것이 아니라
여전히 마음을 열 수 있는 용기를 지닌 채 살아가는 것이라고. 우리는 종종 어른스럽다라는 말에서 무거운 책임감과 고단한 무표정을 떠올린다. 하지만 나는 이제 이렇게 정의하고 싶다. 어른스러운 어른이란 아이 같은 마음을 계속해서 지켜내고 있는 사람이다. 세상을 배웠고 상처도 겪었고 실망도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을 여전히 믿을 수 있는 사람,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웃음과 말 한마디로 분위기를 풀 줄 아는 사람, 그리고 스스로를 너무 진지하게 바라보지 않는 사람. 나는 그런 어른이 되고 싶다. 아이 같은 시선을 간직한 진짜 어른. 그런 어른이 되어 죽는 날까지 유쾌한 할머니로 기억되고 싶다. 나의 최고의 루틴. 바쁘지 않아요? 잠은 언제 자요? 시간은 어떻게 관리하세요? 내가 가장 자주 받는 질문이다. 그런 질문을 받을 때마다 나는 약간 머쓱해진다. 왜냐하면 나는 시간을 기가 막히게 쪼개 쓰는 사람도 아니고 생산성의 신도 아니기 때문이다. 오히려 종종 헤매고 하던 일을 미루며 덜 중요한 것에 집착하는 평범한 인간이다. 하지만 하나, 내가 매일 먼저 지키는 약속이 있다. 바로 하루를 시작할 때 내가 가장 잘하고 싶은 일을 한다는 것이다. 매일 아침 반드시 내가 해내고 싶은 루틴이 있다. 간단한 스트레칭이나 건강을 위한 운동을 하고 글을 쓰거나 고요히 앉아 오늘의 감정 상태를 들여다보는 시간. 중요한 건 무엇을 하느냐보다 그 아침 한 시간을 오롯이 나에게 쓰기로 마음먹었다는 사실이다. 무언가를 잘 하고 싶다는 마음이 들었을 때 우리는 두 가지 감정 사이에 끼이게 된다. 열망과 초라함. 잘하고 싶은데 잘하지 못하고 있다라는 생각이 오래 머물면 자기 혐오가 자리 잡는다. 왜 나는 이것밖에 안 되지? 왜 또 작심삼일이지? 이런 생각은 조금씩 무너진 자존감을 더욱 악화시키고 결국 시도조차 하지 않게 만든다. 감정에 휘말리지 않기 위한 내 방법은 간단하다. 그냥 한다. 막연하게 느껴지더라도 일단 해본다. 변화가 느껴질 때까지 계속한다. 물론 말처럼 쉽지 않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의지보다 환경이다. 나는 하루 중 가장 나를 지킬 수 있는 시간, 외부의 방해를 덜 받는 아침을 선택했다. 야식에 뺏기지 않고 SNS에 삼켜지지 않으며 피곤하다고 내일 하지 뭐 라는 마음으로 포기하지 않도록 말이다. 그저 내가 눈을 뜬 이후 무엇을 시작하기 전 내가 가장 잘하고 싶은 일을 가장 먼저 한다. 그 일은 쉽고 가볍게 오래 할 수 있는 일로 정한다. 사실 계속 하는 것은 대단한 열정의 결과물이 아니다. 오히려 의지를 덜 믿게 된 이후에야 진짜 꾸준함을 배웠다. 의지에만 기대면 나를 자책하게 된다. 그러나 루틴은 그런 나도 감싸준다. 루틴은 내가 멈췄을 때 다시 시작할 수 있는 자리를 지켜준다.
계속 하려면 작고 단순해야 한다. 계속 하려면 하루의 시작에 두어야 한다. 열망은 뜨겁지만 현실은 나를 쉬이 초라하게 만든다. 그럴 때 나는 묻지 않는다. 오늘도 할 수 있을까? 가 아니라 오늘도 그냥 하자. 그렇게 하루하루 내가 가장 잘하고 싶은 일을 하루에 제일 앞자리에 놓는 것. 그것이 내가 만든 나만의 최고의 루틴이다. 그리고 그 루틴이 내 초라함을 지나 결국 나를 만들어 간다. 내가 가진 가장 큰 힘, 꾸준함. 나를 실제로 만난 사람들은 종종 장난스럽게 말한다. 생각보다 재미없는 사람이네요. 나는 재미없는 이야기를 재미있게 풀어내는 것을 좋아하는 사람이다. 진부한 가사를 가진 90년대 한국 발라드를 즐기고 매일 아침 8시 30분에 일어나는 루틴을 지키며 살아간다. 예측 가능한 삶에서 안정감을 느끼는 사람이다. 학창 시절 굳이 시험 전날 반 전체의 등수를 올리고 싶다는 목표를 세워 칠판 앞에 서서 이 부분만 꼭 외워 라고 외치며 10분 쪽집게 강사를 자처했었다. 사회인이 된 지금은 10년째 같은 회사를 운영하며 매년 천천히 그러나 꾸준히 우상향하는 매출을 만들어가고 있다. 여전히 오지랖이 넓고 브랜드와 사람, 사물에 꾸준히 관심을 갖고 살아가는 사람이다. 주말이 되면 인스타그램에서 무물을 여는 것도 나의 습관이 되었다. 얼마 전 이런 질문을 받았다. 혜인님의 강점은 뭐예요? 그 질문을 받은 날 고민 끝에 선택한 답은 바로 꾸준함이었다. 그리고 그 꾸준함을 담은 그림을 직접 그려 넣었다. 감정과 결과에 휘둘리지 않고 그저 나아가는 방향을 선택하는 삶. 기분이 좋다고 들뜨지 않고 나쁜 결과가 나왔다고 멈추지 않는 태도. 그것이 내가 살아가는 방식이다. 사실 나는 매우 감정적인 사람이다. 그래서 내 첫 번째 책의 제목도 감정은 사라져도 결과는 남는다였다. 이 문장은 타인에게 하는 말이 아니라 나 자신에게 했던 말이다. 기복이 심한 내 감정이 싫었던 시절도 있었지만 나를 이해하고 포용하려 애쓰면서 그 감정조차 내 일부로 받아들이게 되었다. 이제는 감정의 파도 속에서도 방향을 놓치지 않는다. 불안하고 흔들리는 날조차 결국은 나아가는 흐름 안에 있으니까. 심리학자 마틴 셀리그만은 작은 일에 충실하라. 그것이 결국 큰 신뢰를 만든다 라고 말했다. 나에게 그 작은 일이란 오늘도 반복되는 루틴 속의 삶이다. 일희일비하지 않으며 감정에 휩쓸리지 않고 내가 정한 방향으로 조용히 걸어가는 일이다. 나는 이 꾸준함이 결국 나를 살린다고 믿는다. 이기는 것은 폭발적인 순간이 아니라 흔들려도 멈추지 않는 지속적인 흐름이라는 것을 내 삶에서 배웠다. 꾸준함은 내가 가진 가장 큰 장점이고 방향이며 나의 인생의 흐름이다. 그 꾸준함이 나를 지탱하고 다시 앞으로 나아가게 만든다. 빛나는 사람의 조건.
인생에서 가장 어려운 시험에 들었다고 느껴질 만큼 힘들면 지금 당신은 빛나는 서사의 조건에 딱 들어맞는 순간을 지나고 있는 중이다. 그 폭풍 같은 시간을 무사히 통과하면 돈 주고도 살 수 없는 이야기를 갖게 될 것이다. 그리고 그 이야기는 당신만의 빛이 되어 줄 것이다. 나는 사업을 꾸려오면서 또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며 정말 많은 사람들을 인터뷰했다. 내가 좋아하던 책의 저자, 선망하던 기업의 대표, 한 가지 일을 10년 넘게 하다가 과감히 방향을 튼 사람, 그리고 TV에 나올 만큼 자신만의 목소리를 낸 사람들까지 그들과 마주 앉아 이야기를 나누고 렌즈에 담아내면서 빠짐없이 느꼈던 공통점이 하나 있었다. 그 누구도 단 한 사람도 순탄한 삶을 살지 않았다는 점이다. 그들 모두 한 번쯤은 바닥을 쳤고 모든 걸 내려놓고 도망치고 싶었던 순간이 있었으며 방황했고 혼란스러웠고 세상이 다 말리는 선택을 감행해 본 경험이 있었다. 그러나 그런 굴곡진 시간이 있었기에 지금의 그들이 단단하고도 빛나는 서사를 가진 사람이 되었음을 나는 믿게 되었다. 인터뷰를 마치고 돌아오는 길이면 나는 늘 불안하고 초라했던 내 유년기의 시간들을 떠올린다. 그 시간들이 내 이야기를 시작하게 만든 출발점이었음을 이제는 안다. 그렇다. 빛나는 사람의 조건은 서사를 가진 사람이다. 그리고 그 서사는 늘 고요하지 않다. 오히려 좋지 않은 상황으로 치닫는 클라이맥스가 있었고 그 순간이 있었기에 더 많은 사람에게 위로를 줄 수 있었다고 믿는다. 이만큼 잃었어 보다 이만큼 망가졌었어. 그런데 다시 일어났어. 라는 고백이 사람들의 마음을 더 깊게 울린다. 그들의 이야기를 들으며 나는 위로받았다. 나의 힘듦도, 나의 방황도 결국 나만의 빛나는 이야기의 한 챕터가 될 것이라는 믿음 덕분에 시련 앞에서도 조금은 웃을 수 있게 되었다. 힘듦을 지나고 있을 때조차 삶의 주파수를 긍정에 맞추고 싶었던 이유는 결국 그 모든 순간이 서사가 되어줄 것을 알았기 때문이다. 그러니 지금의 시련도 괜찮다. 넘어지더라도 그 순간을 잘 기록하라. 그 기록이 당신의 이야기가 되고 그 이야기가 당신을 빛나게 할 자산이 될 것이다. 빛나는 사람은 완벽한 사람이 아니라 불완전한 시간을 통과한 사람이다. 당신도 그 길 위에 있다. 그러니 오늘도 꿋꿋이 당신의 이야기를 살아내라. 오늘도 끝까지 낭독을 들어주신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굿나잇. 안녕하세요. 오늘도 모든 소란을 잠재우고 당신의 기분을 편안하게 만들어줄 다정한 목소리 이나읍입니다. 제 낭독 영상은 대부분 배경음악이 있는 버전과 없는 버전 두 가지를 같이 올리고 있으니 원하시는 버전으로 골라서 들어주세요. 우리는 모두 하루하루를 살아가며 상처를 주고받고 기대하고 실망하며 애쓰고 외로워집니다.
때로는 가장 가까운 사람에게 가장 차가운 말로 상처를 주고 또 가장 따뜻한 마음을 숨긴 채 거리감을 만들어 버리기도 하죠. 왜 친한 사이일수록 말투는 무뎌지고 마음은 날카로워지는 걸까? 이 질문은 우리 모두의 이야기일지도 모릅니다. 다정한 사람이 이긴다는 그 질문에 아주 조용하고 단단한 목소리로 대답하는 책입니다. 다정함은 단순히 예쁜 말이나 감정의 표현이 아닙니다. 상대를 이해하고 존중하려는 마음에서 비롯된 깊은 태도이자 삶의 방식. 이 책은 말합니다. 다정함은 노력의 결과이고 관계는 우연이 아닌 선택의 산물이라고. 갈등을 피하지 않고 고통을 회피하지 않고 그 안을 다정하게 통과해온 작가의 이야기 속에는 우리가 미처 말하지 못했던 후회와 놓치고 싶지 않은 마음들이 담겨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다정함은 결국 나를 지키는 힘이라고 말합니다. 무례한 말보다 조용한 배려가, 냉소적인 침묵보다 진심 어린 말 한마디가 어쩌면 더 큰 용기일지도 모른다는 걸 이 책은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결국 우리의 좋은 삶은 좋은 하루의 반복에서 시작된다. 그리고 그 하루를 만드는 건 다정함이다. 지금 이 순간 조금은 지치고 마음이 메말라 있다고 느낀다면 이 책을 통해 따뜻한 마음의 온도를 다시 기억해 보세요. 여러분의 하루에 다정함이라는 작은 불빛이 켜지길 바라며 이혜인 작가의 다정한 사람이 이긴다. 지금부터 함께 읽어드립니다. 내가 좋아하는 사람. 창업 10년차 내가 이룬 것 중 가장 큰 수확은 나와 어울리는 사람을 분별할 수 있게 되었다는 점이다. 브랜드가 성장하고 숫자가 쌓이고 수익이 늘어나는 것도 물론 중요했다. 하지만 결국 회사를 성장시킨 것도 나를 성장시킨 것도 사람이었다. 수많은 사람을 만나고 함께 일하고 떠나보내고 때로는 배신을 겪으면서 나는 분명한 패턴 하나를 발견했다. 어딜 가나 불만을 크게 말하는 사람이 있고 그 와중에도 조용히 자기의 할 일을 해내는 사람이 있다. 상황이 혼란스러울수록 자신의 감정에 휘둘리는 사람과 그 상황을 기회로 바꾸는 사람은 분명히 구분된다. 전자는 항상 피해자이길 원하고 후자는 결국 자신을 인생의 주인공으로 만들어간다. 이 패턴은 업무에서도 친구 관계에서도 비즈니스 관계에서도 아주 사적인 사랑 관계에서도 반복되었다. 그래서 나는 어느 순간부터 내가 좋아하는 그 사람이라면 이 상황에서 어떻게 행동할까? 라고 스스로에게 질문하게 되었다. 그 질문은 나의 감정을 다듬고 시야를 넓혀주었다. 많은 사람들이 선택한 자리에서조차 불만을 늘어놓느라 자신의 가능성과 시간을 낭비한다. 비싼 돈을 내고 배움을 찾으러 온 자리에서 자기 손으로 지원에 들어간 회사에서 왜 그렇게 쉽게 불평을 뱉어내는 걸까? 로마의 스토아 철학자인 에픽테토스는 이렇게 말한다. 인간에게는 어떤 일이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그 일이 일어났을 때 어떻게 반응하는지가 중요하다.
불만을 삶의 중심에 두는 사람은 늘 내가 얼마나 억울한지를 이야기한다. 반면 내가 좋아하는 사람은 다르다. 상황을 바꾸지는 못하더라도 자기 자신을 단단히 세울 줄 아는 사람이다. 그들은 자기가 어떤 선택을 해야 하는지 알고 스스로를 돌아볼 수 있는 사람이다. 내가 속한 학교, 모임, 회사가 다니기 싫다고 말하기 전에 그 자리에서 내가 얻고 있는 것과 얻을 수 있는 것을 먼저 생각해야 한다. 상황을 통제할 수는 없지만 나 자신만큼은 통제할 수 있어야 한다. 잘 되든 잘 되지 않든 모든 차이는 결국 시선의 방향에서 시작된다. 잃은 것을 셀 것인가, 얻은 것을 바라볼 것인가. 내가 좋아하는 사람은 결국 그런 사람이다. 자신을 주인공으로 만들어가는 사람. 그리고 나는 오늘도 그런 사람이 되고자 한다. 사람을 사랑하는 법. 누구보다 나를 위하고 나를 위로하고 싶을 때 사용하는 방법이 있다. 바로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다. 사람을 사랑하는 법은 생각보다 어렵지 않다. 그 방법은 의외로 단순하다. 마음을 선명하게 들여다보는 것. 그렇게만 해도 우리는 겉으로 드러난 모습만으로 사람을 판단하지 않게 된다. 그러면 어느 순간 상대가 애잔하게 느껴지는 순간들이 찾아온다. 그 사람도 나처럼 고군분투하는 존재임을 알아차리는 순간 내 말투는 조금 더 다정해진다. 타인에게 따뜻한 말을 건넬 줄 아는 내가 되기 시작한다. 그리고 그 변화는 언제나 나를 아끼는 마음에서 시작됐다. 이런 방법을 나는 오랜 시행착오 끝에 깨달았다. 나를 아끼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아이러니하게도 타인을 무조건 사랑하는 것이었다. 의심보다 신뢰, 불평보다 이해, 비교보다 존중을 선택했을 때 내 마음이 편안해졌다. 누군가의 단점을 곱씹는 불필요한 시간을 지워내고 질투와 미움에 에너지를 쏟지 않는 것. 이 모든 실천은 결국 타인을 위한 일이 아니라 나를 위한 일이었다. 이 방법을 알게 된 것은 내가 누군가를 미워하고 있는 내 모습을 정면으로 마주했을 때였다. 그 사람 때문인 줄 알았던 감정은 사실 나 자신이 만든 혼란이었다. 그 사람에 대한 생각이 내 하루를 잡아먹고 있다는 것을 인식한 순간 이 감정에서 벗어나야 할 이유가 분명해졌다. 사랑은 에너지를 준다. 미움은 에너지를 앗아간다. 누군가를 좋아하고 넘어서 사랑하게 되면 내 안에 엔돌핀이 생긴다. 그 사람과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아도 내가 그 사람을 예쁘게 바라보는 것만으로 내 마음이 단단해지고 따뜻해진다. 이건 아주 사적인 감정의 평화다. 반면 질투와 원망의 감정은 항상 칼끝이 타인이 아닌 나를 향하게 만든다. 좋은 기운마저 무너뜨리고 감정의 소용돌이에 스스로를 내던지게 한다.
나는 질투가 올라올 때 이렇게 생각한다. 세상에 이렇게 다양한 인생이 존재하는데 내가 원하는 삶의 모습이 이렇게 가까이에 있다는 건 오히려 기쁜 일이지. 그 사람이 먼저 시행착오를 겪어준 덕분에 나는 더 빠른 길을 볼 수 있다고 느끼면 질투는 원동력으로 바뀐다. 그 사람을 축복하는 일이 곧 나의 에너지를 지키는 일이 된다. 이 모든 선택의 중심에는 내 시간을 아끼는 마음이 있다. 나의 하루가 나의 감정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아는 사람은 쓸모없는 미움에 시간을 내어주지 않는다. 물론 이 마음을 다스리기까지는 수많은 노력과 연습이 필요하다. 하지만 결국 우리는 모두 찰나를 살아가는 사람들이다. 타인의 찰나에 나의 인생을 비교하며 나의 소중한 찰나의 순간을 놓치지 않기로 한다. 그리고 나는 절대 잊지 않는다. 타인을 미워하지 않기로 결심하면 내 마음에 평화가 찾아온다는 사실. 이건 타인을 위한 마음이 아니라 오롯이 나를 위한 약속이다. 어른스러운 어른. 새로운 사람을 만나고 대화를 나누다 보면 가끔 울컥할 만큼 멋지다고 느끼는 사람들을 만나게 된다. 그 사람의 말투, 태도, 분위기, 그리고 무엇보다 마음을 대하는 방식에서 나는 자주 어른이란 무엇인가를 생각하게 된다. 내가 생각하는 진짜 어른은 항상 하나의 공통점이 있다. 그들은 모두 아이 같은 어른이라는 점이다. 그들의 마음에는 순수함이 살아있다. 남을 경계하지 않고 사람을 왜곡 없이 바라본다. 누군가를 처음 만났을 때도 경직된 눈빛 대신 반짝이는 호기심으로 바라보고 그 사람 안에 좋은 점을 먼저 찾아내려고 한다. 아이 같은 어른은 유쾌하다. 상황이 복잡하고 어려워도 웃음을 잃지 않으며 지나치게 심각해지지 않고 마음을 가볍게 풀 줄 아는 지혜를 지니고 있다. 그들의 말에는 무게가 있지만 그 무게가 타인을 짓누르지 않는다. 오히려 그 무게 덕분에 듣는 이의 마음이 편안해진다. 진짜 어른은 지식으로만 무장한 사람이 아니라 마음을 다루는 법을 아는 사람이다. 어린아이처럼 세상을 투명하게 바라보되 어른처럼 책임지고 실천할 줄 아는 사람. 그런 어른을 마주할 때마다 나는 감동한다. 말 한마디, 눈빛 하나, 행동의 디테일 속에서 그 사람이 걸어온 시간과 선택의 무게가 느껴지기 때문이다. 그들은 자신이 어른답게 보여야 한다는 부담보다 진심을 전해야 한다는 마음으로 타인을 대한다. 그 모습을 보며 나는 생각한다. 어른이 된다는 것은 감정을 숨기고 강해지는 것이 아니라 여전히 마음을 열 수 있는 용기를 지닌 채 살아가는 것이라고. 우리는 종종 어른스럽다라는 말에서 무거운 책임감과 고단한 무표정을 떠올린다. 하지만 나는 이제 이렇게 정의하고 싶다. 어른스러운 어른이란 아이 같은 마음을 계속해서 지켜내고 있는 사람이다. 세상을 배웠고 상처도 겪었고 실망도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을 여전히 믿을 수 있는 사람,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웃음과 말 한마디로 분위기를 풀 줄 아는 사람, 그리고 스스로를 너무 진지하게 바라보지 않는 사람. 나는 그런 어른이 되고 싶다. 아이 같은 시선을 간직한 진짜 어른. 그런 어른이 되어 죽는 날까지 유쾌한 할머니로 기억되고 싶다. 나의 최고의 루틴. 바쁘지 않아요? 잠은 언제 자요? 시간은 어떻게 관리하세요? 내가 가장 자주 받는 질문이다. 그런 질문을 받을 때마다 나는 약간 머쓱해진다. 왜냐하면 나는 시간을 기가 막히게 쪼개 쓰는 사람도 아니고 생산성의 신도 아니기 때문이다. 오히려 종종 헤매고 하던 일을 미루며 덜 중요한 것에 집착하는 평범한 인간이다. 하지만 하나, 내가 매일 먼저 지키는 약속이 있다. 바로 하루를 시작할 때 내가 가장 잘하고 싶은 일을 한다는 것이다. 매일 아침 반드시 내가 해내고 싶은 루틴이 있다. 간단한 스트레칭이나 건강을 위한 운동을 하고 글을 쓰거나 고요히 앉아 오늘의 감정 상태를 들여다보는 시간. 중요한 건 무엇을 하느냐보다 그 아침 1시간을 오롯이 나에게 쓰기로 마음먹었다는 사실이다. 무언가를 잘 하고 싶다는 마음이 들었을 때 우리는 두 가지 감정 사이에 끼이게 된다. 열망과 초라함. 잘하고 싶은데 잘하지 못하고 있다라는 생각이 오래 머물면 자기 혐오가 자리 잡는다. 왜 나는 이것밖에 안 되지? 왜 또 작심삼일이지? 이런 생각은 조금씩 무너진 자존감을 더욱 악화시키고 결국 시도조차 하지 않게 만든다. 감정에 휘말리지 않기 위한 내 방법은 간단하다. 그냥 한다. 막연하게 느껴지더라도 일단 해본다. 변화가 느껴질 때까지 계속한다. 물론 말처럼 쉽지 않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의지보다 환경이다. 나는 하루 중 가장 나를 지킬 수 있는 시간, 외부의 방해를 덜 받는 아침을 선택했다. 야식에 뺏기지 않고 SNS에 삼켜지지 않으며 피곤하다고 내일 하지 뭐 라는 마음으로 포기하지 않도록 말이다. 그저 내가 눈을 뜬 이후 무엇을 시작하기 전 내가 가장 잘하고 싶은 일을 가장 먼저 한다. 그 일은 쉽고 가볍게 오래 할 수 있는 일로 정한다. 사실 계속 하는 것은 대단한 열정의 결과물이 아니다. 오히려 의지를 덜 믿게 된 이후에야 진짜 꾸준함을 배웠다. 의지에만 기대면 나를 자책하게 된다. 그러나 루틴은 그런 나도 감싸준다. 루틴은 내가 멈췄을 때 다시 시작할 수 있는 자리를 지켜준다. 계속 하려면 작고 단순해야 한다. 계속 하려면 하루의 시작에 두어야 한다. 열망은 뜨겁지만 현실은 나를 쉬이 초라하게 만든다. 그럴 때 나는 묻지 않는다. 오늘도 할 수 있을까? 가 아니라 오늘도 그냥 하자. 그렇게 하루하루 내가 가장 잘하고 싶은 일을 하루에 제일 앞자리에 놓는 것. 그것이 내가 만든 나만의 최고의 루틴이다.
그리고 그 루틴이 내 초라함을 지나 결국 나를 만들어 간다. 내가 가진 가장 큰 힘, 꾸준함. 나를 실제로 만난 사람들은 종종 장난스럽게 말한다. 생각보다 재미없는 사람이네요. 나는 재미없는 이야기를 재미있게 풀어내는 것을 좋아하는 사람이다. 진부한 가사를 가진 90년대 한국 발라드를 즐기고 매일 아침 8시 30분에 일어나는 루틴을 지키며 살아간다. 예측 가능한 삶에서 안정감을 느끼는 사람이다. 학창 시절 굳이 시험 전날 반 전체의 등수를 올리고 싶다는 목표를 세워 칠판 앞에 서서 이 부분만 꼭 외워 라고 외치며 10분 쪽집게 강사를 자처했었다. 사회인이 된 지금은 10년째 같은 회사를 운영하며 매년 천천히 그러나 꾸준히 우상향하는 매출을 만들어가고 있다. 여전히 오지랖이 넓고 브랜드와 사람, 사물에 꾸준히 관심을 갖고 살아가는 사람이다. 주말이 되면 인스타그램에서 무물을 여는 것도 나의 습관이 되었다. 얼마 전 이런 질문을 받았다. 혜인님의 강점은 뭐예요? 그 질문을 받은 날 고민 끝에 선택한 답은 바로 꾸준함이었다. 그리고 그 꾸준함을 담은 그림을 직접 그려 넣었다. 감정과 결과에 휘둘리지 않고 그저 나아가는 방향을 선택하는 삶. 기분이 좋다고 들뜨지 않고 나쁜 결과가 나왔다고 멈추지 않는 태도. 그것이 내가 살아가는 방식이다. 사실 나는 매우 감정적인 사람이다. 그래서 내 첫 번째 책의 제목도 감정은 사라져도 결과는 남는다였다. 이 문장은 타인에게 하는 말이 아니라 나 자신에게 했던 말이다. 기복이 심한 내 감정이 싫었던 시절도 있었지만 나를 이해하고 포용하려 애쓰면서 그 감정조차 내 일부로 받아들이게 되었다. 이제는 감정의 파도 속에서도 방향을 놓치지 않는다. 불안하고 흔들리는 날조차 결국은 나아가는 흐름 안에 있으니까. 심리학자 마틴 셀리그만은 작은 일에 충실하라. 그것이 결국 큰 신뢰를 만든다 라고 말했다. 나에게 그 작은 일이란 오늘도 반복되는 루틴 속의 삶이다. 일희일비하지 않으며 감정에 휩쓸리지 않고 내가 정한 방향으로 조용히 걸어가는 일이다. 나는 이 꾸준함이 결국 나를 살린다고 믿는다. 이기는 것은 폭발적인 순간이 아니라 흔들려도 멈추지 않는 지속적인 흐름이라는 것을 내 삶에서 배웠다. 꾸준함은 내가 가진 가장 큰 장점이고 방향이며 나의 인생의 흐름이다. 그 꾸준함이 나를 지탱하고 다시 앞으로 나아가게 만든다. 빛나는 사람의 조건. 인생에서 가장 어려운 시험에 들었다고 느껴질 만큼 힘들면 지금 당신은 빛나는 서사의 조건에 딱 들어맞는 순간을 지나고 있는 중이다. 그 폭풍 같은 시간을 무사히 통과하면 돈 주고도 살 수 없는 이야기를 갖게 될 것이다. 그리고 그 이야기는 당신만의 빛이 되어줄 것이다. 나는 사업을 꾸려오면서 또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며 정말 많은 사람들을 인터뷰했다.
내가 좋아하던 책의 저자, 선망하던 기업의 대표, 한 가지 일을 10년 넘게 하다가 과감히 방향을 튼 사람, 그리고 TV에 나올 만큼 자신만의 목소리를 낸 사람들까지 그들과 마주 앉아 이야기를 나누고 렌즈에 담아내면서 빠짐없이 느꼈던 공통점이 하나 있었다. 그 누구도 단 한 사람도 순탄한 삶을 살지 않았다는 점이다. 그들 모두 한 번쯤은 바닥을 쳤고 모든 걸 내려놓고 도망치고 싶었던 순간이 있었으며 방황했고 혼란스러웠고 세상이 다 말리는 선택을 감행해 본 경험이 있었다. 그러나 그런 굴곡진 시간이 있었기에 지금의 그들이 단단하고도 빛나는 서사를 가진 사람이 되었음을 나는 믿게 되었다. 인터뷰를 마치고 돌아오는 길이면 나는 늘 불안하고 초라했던 내 유년기의 시간들을 떠올린다. 그 시간들이 내 이야기를 시작하게 만든 출발점이었음을 이제는 안다. 그렇다. 빛나는 사람의 조건은 서사를 가진 사람이다. 그리고 그 서사는 늘 고요하지 않다. 오히려 좋지 않은 상황으로 치닫는 클라이맥스가 있었고 그 순간이 있었기에 더 많은 사람에게 위로를 줄 수 있었다고 믿는다. 이만큼 잃었어 보다 이만큼 망가졌었어. 그런데 다시 일어났어. 라는 고백이 사람들의 마음을 더 깊게 울린다. 그들의 이야기를 들으며 나는 위로받았다. 나의 힘듦도, 나의 방황도 결국 나만의 빛나는 이야기의 한 챕터가 될 것이라는 믿음 덕분에 시련 앞에서도 조금은 웃을 수 있게 되었다. 힘듦을 지나고 있을 때조차 삶의 주파수를 긍정에 맞추고 싶었던 이유는 결국 그 모든 순간이 서사가 되어줄 것을 알았기 때문이다. 그러니 지금의 시련도 괜찮다. 넘어지더라도 그 순간을 잘 기록하라. 그 기록이 당신의 이야기가 되고 그 이야기가 당신을 빛나게 할 자산이 될 것이다. 빛나는 사람은 완벽한 사람이 아니라 불완전한 시간을 통과한 사람이다. 당신도 그 길 위에 있다. 그러니 오늘도 꿋꿋이 당신의 이야기를 살아내라. 오늘도 끝까지 낭독을 들어주신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굿나잇.